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오늘 강의가 사실 한 학기를 할 수도 있고 1년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이에요. 그래서 지금 50분 내로 끝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2페이지하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한국의 기적. 과거 한국 어땠습니까? 여기 아신 것처럼 국민소득 1950년 6.25 전쟁 직후에 국민소득이 60여 달러. 그 당시의 나라를 우리나라를 세 글자로 줄이면 최빈국이죠. 정말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이런 나라. 그래서 지금 학생들은 얼마나 그때 우리가 못 살았는지를 실감을 못 할 거예요. 지금 어딥니까? 그 해적, 소말리아, 이런 나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보다 더 못 살았어요. 여기 저 어르신께서는 아실 겁니다. 얼마나 못 살았는지. 뭐 이렇게 살았죠. 그러던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보십시오. 국민소득 50년 만에 국민소득 400배, GDP는 750배, 약 800배 선장. 이런 예가 없어요. 유례가 전 세계에. 그 다음에 밑에는 다 아시는 거죠. 원조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 그 다음에 무역량 1조 달러 개막 9번째. 그 다음에 2050 클럽. 국민소득 2,000불, 2만 불 이상이면서 5천만 이상 되는 나라에 7번째로 가입. 그 다음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제국주의 경험이 없이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 지금 그 선진국에 들어간 나라들은 전부 제국주의를 거쳐서 다른 나라를 착취했던 나라들이죠. 그걸 착취한 부를 가지고 선진국에 들어갔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 경험 없이 월남에서 조금 실수는 했어요. 네. 없이. 근데 뭐 월남 사람들이 용서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나라. 이게 요즘 다른 나라에게 부채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미래 한국은 뭐 다 아실 거예요. 이 골드만삭스, 이게 눈물도 피도 없는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2050년이 되면 한국은 GNP가 8,100달러 해서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됩니다. 2050년은 뭐 저는 분명히 없기 때문에 제가 눈으로는 확신할 수가 없는데, 근데 조건은 있어요. 평화로운 남북 통일, 여성 노동력 활용, 부패 지수 낮추는 거 이런 거 이게 잘만 된다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거 한국 사람들이 가진 큰 오해. 한국 사람들이 자꾸 우리나라는 후진국이었다가 선진국이 됐다고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극히 최근의 역사만 볼 때 그런 거예요. 그 어떤 불란삭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삼국시대부터 적어도 조선 초까지는 세계 13대 선진국 중에 하나였다. 이 얘기를 하면 믿질 않아요. 근데 어떻게 고려 청자를 만들었죠? 세계 최고의 문자를 가졌죠? 세계에서 가장 처음 금속발전 발명했죠? 그런 나라 선진국이 아니면 뭐가 선진국이겠습니까? 전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더 이상 그 패배주의, 열등감에서 벗어나죠, 한국 사람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우리 한국의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발전을.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서양 사람들이 더 관심이 많았어요. 이 사람 혹시 아십니까? 세멀 헌팅턴,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을 써서 장안에 집가를 올렸던 사람이죠. 저 사람이 이 책 말고 다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60년대에 사우스 코리아와 아프리카 가나의 국민소득을 비교해봤더니 같아요. 몇 불이었을까요? 100불이 좀 안 됩니다. 그러다 90년대로 가봤더니 사우스 코리아가 가나보다 15배가 오릅니다. 국민소득이. 그래서 이유가 뭐냐? 똑같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 시작을 했는데 그 두 글자, 밑에 두 글자. 가장 포괄적인 것. 문화가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아시죠? 세상의 그 투자의 규제. 이 사람이 한국에 2011년에 왔다가 한국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나라다. 왜? 이 두 가지가 넘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뭘까요? 사실은요, 제가 이게 서양 사람들 인용하는 걸 자존심이 상해요. 근데 제가 얘기하면 듣질 않아요. 꼭 서양 사람이 얘기해야 되고, 뭐, 하버드대 교수 이래도 돼. 살 수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브레인과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은 역시 세계적인 장사꾼이기 때문에 한번 탁 보면 그냥 통찰력으로 알아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미리 다 얘기했어요, 이거. 왜 안 팔려요, 책이? 자, 문기는 상축문화, 뛰어난 문자라든가 인쇄정신, 역사, 기록정신 같은 거. 그다음에 신기는 신명신,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에너지. 우리가 외국 사람들한테 한국은 대단히 훌륭한 문화를 가진 나라다라고 얘기를 할 때 뭐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있습니다. 문관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그 세계 기록 유산을 보면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엄청난 저력. 자, 몇 개가 등재됐을까요? 몇 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아는 사람 없는데. 11개죠. 자, 11개가, 그게 11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세계적으로 보면 그 순위로 볼 때 몇일 거, 한국은? 5위에 5위. 뭐 별로 안 놀라시네. 언제 놀라시려고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전 세계는 250여 개국이 있죠. 그러니까 5위면 상위 2% 안에 드는 거예요. 엄청난 문화국이에요, 한국이. 네? 대단한 거예요. 그 아시아에서 몇일까요? 1위? 어서 보고 왔어요? 맞아, 1위에 1위. 중국은 9개인데, 물론 중국은 많이 있죠. 근데 다 불이 나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어떻게 중국을 이깁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 중에 11개 중에 조선이 7개예요. 대단한 문화국입니다, 조선이라는 게. 그리고 바로 이게 IT였다. 그 다음에 세계 무형유산이 있죠. 뭐 종묘제락이라든가 판소리 이런 게 우리나라가 세계 3위입니다. 중국, 일본, 한국 순이에요.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한국은 대단한 문화국인데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번 보죠. 조선이 남긴 유산을 중심으로 한글 이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얘기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은 훈민정음이 아니라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역사 시간에 이렇게 배웠죠. 훈민정음은 세종이 집현전 학사들하고 같이 만들었다. 그렇게 배웠죠. 이게 다 뻥입니다. 그게. 정확히 얘기하면 1443년에 세종이 몰래 자기 자식들하고 훈민정음을 만들어서 발표하고 그 다음에 3년 뒤에 나이 든 학자들은 이제 굉장히 반발이 많았잖아요. 3년 뒤에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을 정인지를 비롯한 젊은 학자가 써서 그 1446년에 발표를 합니다. 그 책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거예요. 그 한글이 뭐가 대단한 거냐? 여기 나왔죠. 세계에 이런 문자 없습니다. 이게 한글이 대단하다는 거는 뭔가 하니 어떤 천재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어떻게 발음해라까지 다 적어놓은 책이에요. 그런 글자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현대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문화적인 민족이다. 왜 그런가 하니 가장 훌륭한 문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것도 몰라, 사실은. 오늘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 때문에 지나갑니다만 얼마나 우리 한글에 무지한 줄 몰라요. 네? 잠깐 볼까요? 이게 소리 글자. 그러니까 세종대왕께서는 소리를 글자로 옮긴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이게. 자, 보시죠. CT를 발음할 때, 시리 되죠? 스파게티, 스파게리. 그 다음에 ladies and gentlemen, gentleman이 gentleman이 되죠. 그래서 근데 영어를 보면 T나 R, L, N은 같은 어근이라서 서로 의미 교환될 수가 있죠? 근데 글자가 다 틀려요. 그죠? 이거 다 따로 외워야 돼요. 이거를 세종께서는 아셨어요. 모두 혓소리고 30군에 속한다는 것을 알고 니은부터 파생해서 N, T, L 이렇게 들어가죠. 이것 때문에 세계적인 언어학자들이 뻑뻑해요. 한글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주도면밀하게 만들었을까? 저 이거 독학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이걸 강의하면은 그 국문학 국어 하는 교수들만 조금 알고 나머지는 아무도 몰라요, 국민들이. 맨날 뭐 한글은 과학적인 문자다 어쩌다 그러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네? 이면에서 대단하다. 세종의 그 언어학적 지식은 20세기의 그 언어학 그 학자들의 그 정도 수준이 있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 모음 보세요. 저는 이 모음을 만드는 거 보고 세종은 정말 이거 인간이 아니다. 뭐 그러면 갸루상이냐? 그 갸루상도 아니고 어떻게 그 복잡한 모음을 점 하나와 작대기 두 개로 해결해 버리냐고요. 대단한 거죠? 점 하나와 작대기 두 개로 해결해 버린 거예요. 12개의 문자판에 글자가 다 들어가고 남잖아요, 자판이. 이게 세상 어떻게 여러분들 앞으로 이 문자 보낼 때 꼭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보내세요. 네? 영어로 치도 굉장히 복잡해요. 이런 그 한글의 이 잠재 가능성 대단한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선왕조실록. 이렇게 600년 된 책입니다. 이게 태조 실록이니까. 그 조선왕조실록을 한마디로 하면 뭐냐? 세계 최장의 그 단일 왕조 역사서. 472년간의 역사를 적어놨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왕조가 300년 이상 간 왕도 별로 없어요. 망하고 그랬는데 조선은 500년 이상을 갖고 그걸 다 역사 기록으로 남겼다. 어떤 면에서 객관성, 공정성, 익명성. 객관성을 보면 왕명이라도 수정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공정성은 왕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중국은 이제 황제가 봅니다. 갖고 와서 보라고 그래. 그리고 그전에는 또 중국은 사관을 없애버려요, 황제가. 네가 뭔데 내가 그 얘기하는 걸 적냐 말이에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간혹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황제가 보고 마음에 안 들면 팍팍 지워버려요, 또.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그 조선왕조실록은 전부 중국에서 온 제도거든요. 근데 중국의 명실록, 청실록은 유네스코에 등재 못 됩니다. 이런 면에서 그 뒤처지기 때문에. 그런 거. 그 다음에 익명성은 사관이 자기 이름을 쓰지 않아요. 원래는 그랬는데 반은 썼대요. 자기 이름을 쓰면 나중에 걸리잖아요. 그럼 이제 보복을 당하니까 그래서 못 쓰게 했는데 반 정도는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사신왈 이렇게 있죠. 자기 이름을 안 쓰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TV에 그 사극 보면 왕이 그 신하들하고 독대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다 거짓말이에요. 조선 왕실에서는 있을 수가 없었다. 왕은 일단 일어나서 공무를 시작을 하면은 사관 혹은 승정원 일기를 쓴 주소에 대동 없이는 어느 누구도 만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왕이 자기 좋아하는 신하들만 만나서 이 도당을 만드는 거, 이걸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행을 조심해라. 함부로 짓거리지 말아라. 다 적히니까. 근데 저 타극 보면은 맨 독대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한 번은 저 태종이 이 사냥을 가는데 또 사관이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태종이, 난 놀러 가는 거니까 좀 내비 좀 둬라.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변장하고 또 따라갔대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애들이 많아요. 그 무서운 연산군도 실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말을 남겨요. 제일 무서운 놈은 저 사관. 아무도 무섭지 않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산군이 뭐 온갖 악행을 저질렀는데 한 번은 이제 성균관에서 이렇게 기생 파티라고 막 놀다가 딱 보면 저기서 한 놈이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 정신 버정 나죠, 정신이. 왜? 저기 적히면은 그냥 몇백 년이 가는 거예요. 이게 조선의 정치예요. 그래서 500년 이상을 간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뭔가 하니, 여러분, 왕의 남자라는 저 영화가 원래 그 연극 2라는 데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 각본이 가능했던 게 바로 조선왕조실록이 딱 공길 한 문장 나와요. 공길이가 이제 논어를 외웠는데 불경하게 외워서 종장을 쳤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멋있는 희곡을 만들어냅니다. 승정원 일기. 아시죠? 이 이 왕의 비서실이죠. 승정원이라는 데가. 얼마나 대단한 기록물이냐.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계 최대 분량 역사서. 이 임진왜란때 한번 다 타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인조 때 이괄의 난이 일어나서 또 한번 다 타서 없어져서 인조 이후로만 288년 역사만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만약 전체가 다 있었다면 어땠을까? 대단한 책이 되겠죠. 근데 이건 뭔가 실록과 다른 점은, 실록은 그 전체 역사를 적었다면 이 일기는 왕에 대해서만 주로 많이 적었다. 어느 날 영조가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일 때문에 골치를 썩은 것도 내 팔자다. 독백을 하는데 그게 그대로 적힌 거예요. 정말 아무 말도 못해요, 왕이라는 게. 조선의 왕들 참 불쌍한 분들이에요, 사실은. 얼마나 기록 정신이 대단하냐. 이렇게 출근해가지고 여기다 다 체크를 해야 돼요. 이렇게. 지금을 따지면 이렇게 했어요. 출근, 당직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 날씨. 아침, 저녁으로 100여 가지 방법으로 날씨를 적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맑았다, 저녁 때 비가 오면 조청, 서구. 비도 8가지 종류로 분류를 해요. 뭐 가랑비, 보슬비 이렇게 분류하는데 제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분류를 해서 적었어요. 그 다음에 밤에도 말이죠. 어느 하늘에 그 별똥별이 떨어졌다. 뭐 2자가량 되는 그런 걸 또 다 적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밤에도 안 자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동북아시아의 지난 300년 동안의 기상 변화와 이 날씨를 알려면은 이걸 우리나라 이 승정원 일기를 꼭 봐야 된답니다. 세계 유일무이한 그런 역사책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경이로 인쇄문화 첫 번째.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영향을 큰 사건 1위. 이제 서양에서 조사한 거예요. 뭘까요? 지난 1000년 동안 가장 그 영향을 많이 준 사건. 금속활자 발명입니다. 금속활자. 그런데 이 책은 어떤 책이에요? 직지심체요절. 남아있는, 현존하는 금속활자 인쇄본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에요. 남아있는 책이에요. 이 책은 지금 어디 있죠? 아까 잠깐 나왔었죠? 프랑스 어디에 있어요? 루브르 박물관에. 있어요? 많이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립도서관에 있습니다. 이 책은 훔쳐간 거예요? 가져간 거예요?
훔쳐간 건 조선왕조 의궤, 강화도에 있던 거. 이거는 그때 당시 그 불란서 공사했던 플랑시라는 사람이 돈으로 사서 가져간 겁니다. 이건 우리가 고맙다고 그래야 돼요, 불란서한테. 여기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불쏘시개를 쓰고 그래갖고 다 없어져요. 근데 세계 나가보세요. 물어보세요, 한번. Do you know who invented first metal type? 그러면 전부 it's 구텐베르그 그래요. 우리가 홍보를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이. 자신이 없어요. 그 경희대학교에 패스트 라이트라는 그 교수가 있어요. 그 친구도 하버드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 좋아하는, 또 우리 유화가 좋아하는 하버드. 그 친구가 책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니, 한국 사람들은 그 찬란한 문화유산과 역사를 어떻게 하면 세계에 알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없애버린다, 이거예요. 이런 엄청난 거를 알리지 못해요. 답답하죠? 이것보다 78년 앞섰습니다. 우리 직지심체 요절이. 이거 발견한 박병성 박사 아시죠? 이분은요, 이 서울대학교 졸업하시고, 이 스승으로부터 엄명을 받습니다. 야, 그 불란서에 우리 책이 있다는데, 거기 내가 가서 찾아봐라. 그게 뭔가요? 의궤였어요, 의궤. 이분이 갔습니다. 그럼 이런 작은 이제 동양 여성이 와가지고, 여기 뭐 우리나라 책이 있다며요. 그거 보여주실래요? 그럼 보여주겠어요? 이 양반이 그때부터 사서 공부를 해요. 이게 사서 고생한다는 게 아니고, 라이브러리안 공부를 해요. 그래서 취직을 합니다. 그리고 20년에 걸쳐서 수색을 해서 의궤를 찾아내. 20년 만에. 근데 그 사이에 7년 만에 이 직지심체요절을 찾습니다. 어부지로 찾은 건데 대단한 거죠. 혼자 힘으로 이걸 또 금속활자로 찍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혼자 연구하다 불도 3번씩이나 냈대요. 대단한 우리 문화 영웅인데 잊혀진 분이에요. 잘 모르죠. 목판본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금속활자는 아마 활판할 때, 놀 때 거꾸로 잘못 놓은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이게 금속활자 인쇄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계사적 의미, 금속활자 발명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유럽은 금속활자가 발명이 되면서 그때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유럽의 뭐 종교혁명, 그게 누구예요? 누구죠? 종교혁명. 마르틴 루터도 그 경문을 쓸 때도 구텐베르그의 활자가 쓴 거예요. 찍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과학혁명 이런 것들이 전부 활자 발명에 힘입어서 가능했다. 그래서 책을 쉽게 만들 수 있고 그게 종합이 되고 축적이 돼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되죠. 그런 면에서 세계사적 제일 큰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고려는 정치력, 경제력, 또 이 문화력이 세계 최고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별거, 문화도 정치도 경제도 별거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세계 최고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요거는 당시 금속활자가 딱 요거 하나 남았어요. 중앙박물관에. 그리고 개성에 또 하나 있어요. 남북한 통틀어서 딱 2개 남았어요. 그겁니다. 마지막입니다. 팔만대장경.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맨날 역사책에 보면은 그렇게 하죠. 거란과 몽골 침입 때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격퇴하려고 이걸 만들었다. 그것밖에 안 나오죠? 저는 저도 이제 학교에서 역사 전공했는데, 좀 죄송한 말씀인데, 한국 역사 그 책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재미있는 과목을, 역사는 굉장히 재미있는 과목 아니에요. 이렇게 재미있는 과목을 어떻게 이렇게 재미없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을까? 지금은 조금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한문으로 번역된 불교 대장경 가운데서 oldest and best 이걸 끝납니다. 중국 걸 그대로 가져다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버전업 시켜가지고 더 잘 만들었어요. 근데 그 전에 있었던 건 다 불이 나가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께 가장 오래된 게 됐고, 베스트란 건 뭔가니 워낙 잘 만들어서 이게 나중에 이제 대장경 일본이나 중수도 만들거든, 대만수도 만들고 전부 우리 거 갖다가 이제 표본으로 삼아서 다시 만들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베스트다. 이거죠. 이게 뭔가니 높은 문화력과 정치력이 만든 엄청난 문화물. 당시 보편사상은 불교인데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부처님 말씀이죠. 부처님 말씀이 가시화된 게 대장경입니다. 그걸 갖고 있는 것은 최고의 문화국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대장경은 핵폭탄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저걸 갖고 있는 나라는 함부로 침범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은 못 만들어요. 아직 그때까지는 조선을, 이제 고려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일본은 대체로 조선 중기부터 조선을 따라 추월을 합니다. 도쿠가와 막부 시절부터. 이게 얼마나 만들기 힘든 줄 아세요? 여기도 잠깐 보면
한지 제작 1만여 명, 판각 12만 명, 온나무 채취 1,000명, 경전 쓰기 5만 명. 처음에 어떻게 만들겠어요? 나무를 잘라야겠죠? 그거를 이제 이 갯벌에다가 좀 묻어놓는다고 그래요. 가공, 나무라는 건 이제 자꾸 뜯어지고 뭐 깨지고 이제 갈라지고 그러니까. 근데 그걸 꺼내가지고 1, 2년 된 다음에 꺼내서 그거를 이제 소금물에 찐대요. 그 다음에 응달에 또 1년여 말려요. 그 이제 그 경판이 준비된 거예요. 그 다음 작업이 뭘까요? 자꾸 그냥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원고가 있어요. 파죠. 원고를 써야 되는 거죠. 한지에다가 써야 되는데, 자, 대장경 경판이 몇 개죠? 여기 나오나요? 경판이? 8만여 개 되겠죠? 양면을 쓰기 때문에 16여만 면이 됩니다. 한 면에 322개 글자가 들어가요. 그럼 몇 개의 글자일까요? 계산이 안 되죠. 5,200여만 글자. 그래서 그걸 다 일일이 다 써야 됩니다. 그게 5만 명 들어가요. 5만 명. 근데 만일에 그때 이 인건비가 들어갔으면 못 만들었을 거예요. 이 대장경 날르고 이렇게 하는 그 노비들은 그냥 매개만 주면 됐으니까 그 임금이 지불이 안 됐죠. 그 다음에 쓰는 거는 승려나 귀족들이 썼단 말이에요. 그럼 또 이제 구라를 쳤어요. 이거 왜 어떻게 쳤는가? 이거 쓰면은 바로 죽으면 극락왕생한다. 이래가지고 그냥 공덕 싸라 그래가지고 그냥 공짜로 한 거예요. 아, 정말 인건비 썼으면 못 만들어요. 천하의 고려도. 다 쓰죠? 근데 얼마나 잘 썼는가 하니 그 김정희가 놀래요. 구양수초를 썼어요. 송대 명필. 참 천하 명필이다. 그 대장경은. 자, 그 다음에 붙였죠. 붙이고 이제 새기기 시작을 하죠. 그게 12만 명이 쓰는 거예요. 한 글자 파고 3번 절하고 또 한 글자 파고 3번 절하고. 그래서 5,200여만 글자를 썼으니 그 절은 도대체 몇 번 한 거예요? 한 2억 번을 했을 거예요. 2억 번. 자, 거기 다 새겼다고 치자고. 그 다음 할 일은 뭐 할까요? 교정 봐야 돼요. 또 교정. 교정 보는데 또 1년이요. 그게 끝나면 그 다음에 오치를 하죠. 오치를 왜 합니까? 방수라든가 곤충의 그 침해를 막죠. 이제 어떻게 그래야 끝나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여기. 그런데 이 중에 오차, 그런 역사책에 그거 안 배웠어요. 그 고려대장경은 완벽해서 오차 탈자 하나도 없다. 그 뻥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일에 그럴 수가 없어요. 몇 자 정도 될까요, 오차 탈자가? 약 150여 자. 이거는 없는 거나 다름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출판계에서. 정말 완벽한 경전이죠. 이 고려가 강성대국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자, 이제 그 신기로 들어갑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과거를 얘기했다면 이제 현대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니다. 한국 사람들 한번 열받으면 세계를 놀라게 한다. 근데 열을 잘 안 받죠. 받고 또 금방 식어버리고. 자, 이 신기. 저는 이 기운을 신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신기가 이게 올라오면 정말 천하무적이 되죠. 한국 사람들이. 근데 이게 바로 여기서 왔다고 저는 봐요. 무당. 무당들이 굿할 때 신이 내리면 막 이렇게 떨면서 말이죠. 신기가 왔다고 막 이러거든요. 바로 여기에서 왔다. 원초적 심성. 한국 사람과 가장 가까운 종교가 바로 무당이다. 역사적으로 이 샤만이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여기 나오나요? 이게 보세요. 무당이 지금 공중부양하고 뛰는. 격렬한 굿을 보셨어요, 많이? 저는 그런 얘기 합니다. 굿을 보지 않은 사람은 한국 문화 논하지 말아라. 한국 문화의 뿌리는 전부 굿에가 있어요. 판소리도 거기서 나와도 살풀이춤, 산조, 그 음악 다 굿판에서 나온 겁니다. 민속문화는. 근데 굿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와 춤이에요.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노래와 춤을 잘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세계 3강이 있는데 그 중에 한국 사람의 놀이 문화는 세계 3강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2002년에 얼떨결에 그 축구가 세계 4강에 올라갔잖아요. 다시 지금 떨어졌는데 음주 가문은 세계 3강 중 하나다. 다른 둘은 이태리하고 다른 나라, 유럽의 어떤 나라일까요? 그 아일랜드래요, 아일랜드. 그 사람 진짜 가본 적이 없는데 한국 사람은 굉장히 비슷하대요. 밤새 술 먹고 나중에 난장판 싸우면서 끝나고. 자, 우리 얼마나 음주 가문 좋아하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술. 그래서 상품명으로 하면 이거예요. 참여해서 6,138만 상자. 9리터짜리. 엄청 마셔야 되죠. 근데 세 번째가 또 우리 거예요. 롯데. 처음처럼.
그 외국인들이 그 우리나라 그 TV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제 그런 질문을 해요. 거기 나온 그 그린 버틀이 뭐냐 도대체. 맨날 이 마시는데, 뭐 소주, 뭐 우리는 뭐 물처럼 마시니까. 저는 술집 가면 꼭 처음처럼 마십니다. 여러분이 보세요. 1위하고 2위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2, 3위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빨리 2위 탈환하자. 이건 뭐 무조건 잘하면 좋잖아요. 이게 빨간 게 독주 마시는 국가거든요. 보드카. 여기 우리나라만 빨개. 저 발렌타인 같은 위스키 17년산이 제일 많이 팔리는 나라 한국이에요. 그거를 그냥 블루 라벨 있잖아요. 자니오가 그걸 맥주하고 막 말아서 막 먹는 나라. 대단한 민족이에요. 뭐 폭탄주 아시죠? 이 폭탄주는 한국 사람이 기다리던 문화였다. 이 폭탄주는 원래 이게 미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예? 혹시 폭탄주의 그 원명을 아세요? 이 밤 칵테일은 저겁니다. 그 콩글리시고 누가 말씀하셨네. 보일러 메이커. 예. 그 이제 알고 마시자고요. 그거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미국 건데, 아니 미국 사람 안 섞어. 그다음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의 그 발명품. 하나를 받아들여서 한 수십 가지의 폭탄주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저 유튜브에 동영상도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 트는데, 이게 무슨 술이죠? 이 MBC 한번 나왔더라도, TV에. 성화 봉성주. 이 먹는 장면도 있는데, 한번 한국 사람이 발동 걸리면 마시고 죽자. Drink and die spirit이라고 제가 불렀어요. And there is no tomorrow. 내일 없다. 오늘 그냥 끝까지 가자. 사이고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술 마시기 좋아하면은 그 다음에 가는 게 뭡니까? 그 진탕 마시고 나면 뭐예요? 노래하러 가야죠. 노래를 못하면 시집을 못 가요. 예? 얼마나 노래를 좋아하나 이거 보세요. 이 한 블락에 노래방이 15개. 야,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노래방 기계가 일본에서 수입됐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노래방 기계가 발명되기만 기다렸던 민족 같아요. 수입되자마자 6개월 만에 쫙 퍼집니다, 전국에. 일본에 정작 가보면 거기 노래방 찾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한국은 뭐 이렇게 한 집 건너 노래방 이렇게 돼 있죠. 얼마나 노래를 좋아하냐. 일요일날 TV 프로그램 된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도전 천국. 일요일날 아침은 어떤 나라예요? 어떤 시간입니까? 좀 조용히 있으면서 늦잠도 자고 교회도 가고 뭐 그런 시간인데 한국 사람은 안 돼. 아침부터 노래해야 돼. 그 다음에 한 시대의 전국 노래자랑. 자, 지금부터 전국 채널 9번입니다. 중심 채널의 그 프로예요. 다른 어떤 나라도 중심 채널 국영방송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데가 없어요. 일본 NHK, 중국 CCTV 절대로 없습니다, 이런 거. 6시에 가면 열린 음악회. 예? 그 다음에 또 11시에 또 뭐예요? 일요일날 이제 자고 월요일날 출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웬 또 콘서트 7080이에요? 안 끝났죠? 그 다음날 또 뭐예요? 월요일날. 가요 무대 또 60, 70대를 위해서 이렇게 노래를 좋아해요. 또 한국 사람끼리 노래하기 심심하니까 명절 되면 외국인 노동자 끌어다가 또 노래시키고. 아, 대단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음주 가무의 문화를 중간 완성시킨 게 바로 관광버스촌과 라디오 노래방입니다. 예. 얼마나 신명이 많으면 그 관광버스 조그만 데서 그 춤을 추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관광버스는 하도 춤춰가지고 이 바닥에 내려앉는데요. 요즘에는 그 철판을 깔고 나온대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라디오 노래방은 아시죠? 얼마나 노래하기 좋아하면은 나 방송국에서 반주 틀어주면 전화하게 되고 노래하는 민족. 아시죠? 자, 그 다음에는 무의 영향으로 생각되는 워낙 신명이 강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쪽 운해가 많이 발달한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죠? 이거. 좌뇌는 뭡니까? 이성, 논리 뭐 이런 거, 이거 관장하는 데죠. 운해는 감각, 공간, 지각력, 직관이 발달한 거예요. 누구는 그래요. 한국인 운해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달한 민족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운해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 잘할 수 있는 거? 이게 뭡니까? 다 세계적인 한국의 음악가들이죠. 근데 전부 뭐예요? 감정을 발산하는 연주가들 뿐이에요.
차분하게 앉아서 뭐 작곡을 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이런 작곡가, 세계적 작곡가 한 명도 없죠. 지금 뭐 진중권 씨, 그 누나 진은숙 씨라고 뭐 그 정도? 유희상 씨 가신 다음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이 발산하는 것만 좋은 거예요. 아까 노래방 할 때 얘기 안 했지만은 약 200만 명 정도가 매일 밤에 노래방 가서 발산합니다. 병아리 암수 감별사는 한국 사람들이 감각이 좋거든요. 병아리를 딱 만지는 순간 0.5초 내로 암수를 감별한대요. 예. 저분들이 남미로 많이 이제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전수하려고 그랬더니 전수가 안 돼. 그 사람들 손 감각이 없거든.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스포츠가 양궁입니다. 워낙 잘하니까 그 금메달을 다 독식을 하잖아요. 한국 사람 선수들이. 자꾸 규율을 바꿔요. 근데 소용없어요. 근데 양궁은 제가 안 써봤지만 이게 분명히 감입니다. 딱 들고 이제 쫙 활을 들고 뭐 바람의 그 속도라든가 뭐 햇빛의 뭐 이런 걸 다 계산해서 오른쪽 내 감이 오면 탁 놓으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얘가 얘기를 해줬어요. 이 동현이가 저 북경 올림픽 때 금메달 따냈는데 이게 시력이 0.1이에요. 0.1. 그래서 라식 수술 시켜줄까 그랬더니 뭐 필요하냐. 그냥 감으로 대충 쏘는 건데.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자, 우리가 골프 시작한 지가 몇 년 안 됐죠. 전문적으로 시작한 지가. 20, 30년 만에 세계 정상에 올라갑니다. 그거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저게 가능했던 이유 역시 한국 사람들의 뛰어난 공간 지각력. 이건 저 멀린 관역에다 쏘는 거나 저 멀린 군역에다 공 집어넣는 거나 같은 거 아니야, 이거. 대충 보고 하는 거다. 한국 사람 대충 세계 최고입니다. 대충이즘. 그게 대충이죠. 형편없으면 이상한 게 나오는데 그 수준이 높아지면 정말 굉장한 그 작품들이 나와요. 현대에 어떻게 또 표출이 되는가. 한류. 이 한류를 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까? 한국은 단군 이래로 말이죠. 한 번도 한국 문화를 외국에 수출한 적이 없어요. 이게 한류가 최초입니다. 그죠? 근데 한류의 그 본력이 뭐예요? 노래와 춤, 그 다음에 드라마죠? 전부 노는 거예요, 이거, 노는 거. 네? 엔터테인먼트예요. 역시 놀기의 귀재인 한국 사람들이 결국 이걸로 이제 사고를 쳤다. 얘기합니다. 한류의 시작은 이거예요. 아세요? 사랑이 뭐길래. 이게 이제 중국에 1990년대 중반에 중국에 수출되면서 갑자기 이제 슬슬 지펴지기 시작을 합니다. 뭐 대장금 이거 대단하죠? 이 대장금의 그 방영 국가가 60개국이 됐어요. 지금은 90몇 개국으로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건 다 아시겠고, 겨울연가. 이게 일본 사회에, 잠깐 이 윤사마가 이 친구가 처음에 이제 간사이 공항에 내려가는데 한 6천 명의 일본 주부들이 모였대요. 탐 크루즈나 베캄을 가볍게 제쳤답니다. 그 비행기가 이 착륙을 하는데 장내 아나운서가 떨려가지고 이 무슨 KE106 plane is landing이 아니라 윤사마 같은 비행기가 랜딩한다고. 진짜예요. 윤사마 3종 세트. 그래서 before, after. 여자들만이 아니라 남자들까지 저렇게 윤사마 하는 거. 지금 제가 그런 우스갯소리로 말이죠. 지금 우리 배용준 배우가 영원히 살고 싶다면 지금 죽으면 된다. 왜냐? 지금 죽으면요, 일본 사람들이 신사에 모셔요. 일본 민족은 좌뇌 민족이기 때문에 한 번 마음 주면 절대 안 바꿉니다. 우리는 한 번 줬다가 돌아서면서 바꾸죠, 한국 사람들은. 그랬더니 제 일본 제자가 선생님, 벌써 윤사마 신사에 걸려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고려 신사라는데 벌써 윤사마 브로마이드가 걸려 있대요. 지금 반인 반신이 된 거예요. 자, 이것도 별그대 빼놓을 수가 없죠. 이건 제가 재밌어서 갖고 온 건데 스타킹 선전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 스타킹 선전. 아마 저거 불법일 겁니다, 아마. 다 아시죠? 자, 이게 누구죠? 원더걸스. 저게 왜 빌보드 차트 메인 페이지에 올라갔을까요? 학생들이 모르더라고, 이거를. TV에 대해서도 모르고, 책에 대해서 물어봐도 모르고, 신문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뭘 하냐고, 뭐 하고 사냐고. 이 친구가 노바디라는 노래 가지고 빌보드 차트에 76위를 합니다. 100위권에 들어간 거예요. 아시아 가수로서 100위권에 들어간 건 일본 가수가 30년 전에 들어가고 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메인 페이지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대단하다 그랬죠.
그랬다가 이걸로 끝났죠. 뭐 얘로 그냥 끝났어요. 여러분들은 이 샤이란 친구가 하나 나온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매일 밤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노래방에서 그냥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이미 다 갖춰졌기 때문에 그런 문화에서 걸출한 다음에 하나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박수무당이라고 그래요. 박수무당이면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친구는요, 전무후무다. 앞으로 이 친구를 능가할 사람 안 나옵니다. 왜? 유튜브 조회 223억. 저스틴 비버 상대도 안 돼요. 이전에도 없었죠. 지금 앞으로도 못 깹니다, 저게. 역시 음주가무 세계 최고로 자랑하는, 민족이 자랑한 국제 가수. 그 얘기입니다. 인터넷 게임. 저는 그 인터넷을 얘기를 할 때 뭐 다 됐습니다. 인터넷 그 시대가 왔잖아. 그래서 이제 한국이 지금 저 역술가들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한국이 대운이 들어오고 있다고 그래요. 한국이 6.25 이후부터 뭐 망할 듯 안 망하거든요. 굉장히 힘든 세월이 많아요. 이번 국제시장 보면 아시잖아요. 중동에서 한번 터지고 또 어디 월남 전쟁 또 올라오고 말이죠. 근데 인터넷 시대가 와서 한국은 이제 살았다. 왜? 인터넷과 한국 사람 성장은 굉장히 비슷하죠. 인터넷 속도 얼마나 빨리 바뀌어요. 한국 사람들 속도전에 능하죠. 그 다음에 임기응변 강하고. 저는 좀 과장된 비유지만 일본은 좌뇌민족이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일을 할 때 이제 그 일을 시작하면 10년 계획을 미리 세우고 시작을 해요. 다 세운 다음에 그때서야 움직여요. 근데 한국은 아침에 결정하면 저녁부터 그냥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1년 정도 지나면은 그 인터넷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럼 일본 사람은 그때부터 다시 또 계획을 세워야 돼요.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차피 계획이 없었으니까 그냥 또 대충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잘 안 되는데 지금은 대충도 굉장히 대충 잘해. 세계 건축 업계 가면은 한국식 공법이라는 게 있답니다. 공사 기간 단축하면서 튼튼하게 만든대요. 정말 있어요, 그게.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뭐 아시죠? 이게 누구죠, 이 친구가? 임요한. 이 친구는 안드로장. 얘가 스타크래프트 게임의 당시의 지존. 이 친구는 워크래프트 게임의 이 3대 지존 중에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가 왜 안드로장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 이 친구가 붙으면은 안드로메다처럼 멀리 보내버린대. 물론 지나간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새는 또 리그 오브 레전드 가장 인기 많다고 그러죠. 저는 뭐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저런 롤 게임 같은 데서 마지막 그 챔피언전이 되면은 한국 선수 둘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맞아요, 학생들? 직접 본 적이 없어서. 그럼 세계에서 수백만의 그 게이머들이 그 한국 선수를 본대요. 그래서 뭘 보냐 그랬더니 한국 선수의 그 현란한 손동작. 이게 기가 막히다고 그러대, 이게. 근데 왜 한국 사람이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럼 답이 뻔해요. 뭐 젓가락 쓰는 민족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젓가락은 뭐 일본도 쓰고 태국도 쓰고 중국도 쓰는데 그 다음 답이 뭡니까? 뭐 한국 사람은 쇠젓가락 쓴다 그러죠. 쇠젓가락 가지고 콩자반을 들 수 있는 민족. 근데 콩자반은 별거 아니죠. 젓가락 가지고 묵 정도는 들어야 젓가락도 잘한다. 저는 그것보다 그 비밀을 다른 데서 찾았습니다. 바로 이 현장입니다. 이 현장입니다. 자, 국민학교 옆에 이런 그 개딱지만한 이 문방구가 있고 거기 이런 기가 있죠. 여기에서 세계에서 가장 손의 감각이 뛰어난 민족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기 돈 내가면서 하루 몇 시간씩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게 다른 나라 선수들이. 대단한 얘기입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지금 제가 유감인 거는 문 신기는 너무 좋아요, 지금 한국 사람. 가만 놔둬도 됩니다. 문기가 약해요. 근데 이 문화는 다시 만들어내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한 번 걸릴 것 같은데, 어쨌든, 자, 이 두 가지 기운이 있는데, 이제 문기만 우리가 다시 회복시킨다면 아마 세계에 큰 빛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